어느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혜진이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와 보니 예전에는 몰랐던 마을의 기이한 소문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거나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혜진이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 수정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수정이는 유난히도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던 중이었다. 혜진이는 반가운 마음에 수정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수정이도 오랜만이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엇인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혜진이는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간의 일상을 이야기하던 중 수정이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너 그 소문 들었어? 숲속에서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혜진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꾸했지만 수정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밤이 되면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봤다고 하더라고. 아직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지만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던 혜진이었지만 수정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날 밤 혜진이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마을 길은 유난히 조용했고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로등 밑을 지나며 문득 숲 쪽을 바라본 혜진이는 그곳에 정말로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쿵 뛰며 조금 더 걸어가던 혜진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혜진이는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고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창문 밖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혜진이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커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윤곽이 보였다.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혜진이는 뒷걸음질 쳤고 기절하듯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어제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소처럼 움직이던 그녀는 창문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씨체로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돌아오지 마라. 숲은 너를 기다린다. 혜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해주진 않았다. 다만 몇몇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은 오래전부터 정령의 땅이라 불리며 인간을 탐냈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후로도 혜진이는 숲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방학이 끝날 때까지 마을에서의 생활을 이어갔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날 밤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창밖에서 똑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이끌림이 혜진이를 창가로 다가가게 했다. 끝내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숲을 향해 속삭였다. 나는 이젠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누구든 이 땅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란다. 혜진이는 그 후로도 마을의 다양한 소문과 전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들었지만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더 커졌다. 아마도 마을의 숲속에는 인간이 모르는 어떤 신비한 비밀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보다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나기 전 혜진이는 숲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낮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곳에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마을을 떠난 후로도 그녀는 때때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지만 이미 현실과 환상 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버린 기억일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는 다시 어두고둑한 숲속의 전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누구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외에 위치한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산장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간단히 술을 즐긴 후 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소문만 무성하던 홀리던 폐교라는 곳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채 소문만 무성한 귀신이 나온다는 폐교였다. 듣기로는 학교가 문을 닫기 전 한 여학생이 그곳에서 실종되었고 그 이후 그녀의 귀신이 매일 밤 학교를 배회한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도 말했다. 우리 중 몇몇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괜한 소문일 뿐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술자리가 끝난 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잠에서 깼다. 창밖을 바라보니 언뜻 검은 그림자가 숲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다른 이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 산장을 나섰다. 손전등을 들고 숲길을 따라갔다. 얼마 후 낡고 허름한 페인트가 벗겨진 학교 건물이 보였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안은 무척 어두웠다. 나는 학교 건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교실 하나하나를 비추었다. 오래된 책상들과 의자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 칠판에는 지워지지 않은 채 오래된 낙서가 보였다. 모든 것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한 교실만은 유난히 깔끔했다. 바닥에는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이곳을 청소라도 한 것처럼 먼지 한 톨 없었고 교실 중앙에는 낡은 의자가 뒤를 향해 놓여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나는 여학생의 울음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그 소리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 소리는 한참 전에 지나온 장소에서 나고 있었다. 다시 지나온 복도를 돌아가 보니 그곳에는 없던 또 다른 계단이 보였다. 나는 그곳이 원래 존재했던 곳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더 진한 어둠이 나를 맞이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 매료된 상태였다. 그리고 문득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교실이었다. 창 너머로 달빛이 비추며 바닥에 무언가를 그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눈을 고정시킨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뒤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교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내게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순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뒷모습에서 예상치 못한 끔찍한 얼굴을 마주했다. 온통 피투성이에 눈이 없는 그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산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산장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친구들이 놀라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들은 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오자 이유를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이야기나 경험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폐교를 방문한 그날 이후로 나는 심야에 홀리던 학교 근처를 지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때때로 이따금 귀뚜라미 소리처럼 어디선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누군가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소녀는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였는 늦은 밤,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집은 조용했고 오직 컴퓨터의 작은 팬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웅얼거림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인터넷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흉가 체험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가 였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갔다. 이야기는 몇몇 친구들이 실제로 경험한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해 담고 있었다. 몇 년 전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폐가로 흉가 체험을 갔다.
그 집은 도시 괴담으로 유명하였고 아무도 그곳에 밤새 머무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험심이 왕성했고 이런 이야기를 실험해 보고 싶었다. 초반부는 대단히 평범해 보였지만 이야기는 점점 무시무시하게 흘러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한 방 한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저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곧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다. 우리는 단체로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로 가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우리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집을 나가려 할 때 한 친구가 사라졌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깊은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우리는 결국 각자 휴대폰을 꺼내어 사라진 친구를 수색했다. 그렇게 몇 분을 헤맨 끝에 그 친구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열려있던 지하실 계단 맨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모두가 안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결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한 가지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다. 내가 아래로 갔을 때 낮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소리 분명 우리 중 누군가의 목소리였어.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내 몸은 차가운 한기에 쌓여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창문을 통해 작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런 밤은 그날이 처음이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다.